처음엔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두 번 허리가 찌릿하고 무릎이 조금 아픈 정도였으니까요. 임정희님은 그걸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익숙한 통증이라 여겼습니다. 뭐,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그저 그렇게 받아들였죠. 하지만 통증은 점점 일상을 파고들었습니다. 무거운 걸 들지도 않았는데 허리가 묵직해지고 집 앞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종아리와 골반 쪽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몸속 깊은 곳에서 거기 약해지고 있어 하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당시 임정희님은 50대 중반이었습니다. 평생 함께하겠다고 믿었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 마음이 무너지고 나니 몸 또한 따라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식사는 입맛이 없어 자꾸 줄었고 밤은 깊어도 잠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고 몸을 움직일수록 삶은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의 일상을 떠올리면 창가에 걸린 낡은 커튼처럼 빛은 있으나 생기가 없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리 통증이 유독 심해진 날이 있었습니다. 잠시 앉아서 쉬려고 했는데 등과 골반까지 뻐근함이 내려앉아 숨을 편히 들이쉬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 순간 문득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그냥 나이 때문만은 아닐지도 몰라. 병원을 찾았고 골밀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골다공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 넘어지셔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어요. 의사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컸습니다. 화면에 비친 골밀도 그래프는 또래 평균선보다 훨씬 아래로 꺼져 있었고 뼈의 단면 사진은 마치 스펀지처럼 작은 구멍이 숭숭 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임정희님은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해지고 있구나. 몸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을 나와 돌아가는 길, 버스 창밖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보였습니다. 한때는 무성했던 잎들이 계절이 지나며 하나둘 떨어져 나간 모습,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뼈 그리고 삶의 형태를 닮아 있는 듯 했습니다. 손등을 가만히 바라보니 예전보다 더 말라있고 더 연약해 보였습니다. 손가락을 천천히 구부리자 조금씩 힘이 풀리는 느낌,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외로움이 고요하게 올라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늙어가는 걸까?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 하지만 희미하게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질문이 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뼈는 왜 약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강해질 수 있을까? 병원에서 돌아온 날, 임정희님은 집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데 세상은 갑자기 조금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으로 허벅지뼈를 살짝 눌러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몸 속뼈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평생 뼈를 단단한 돌덩이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지지대, 형태, 단단함의 상징. 하지만 사실 뼈는 살아 숨쉬는 조직입니다. 그 내부에서는 매 순간 작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집을 고쳐 쓰듯, 낡은 벽을 허물고 새 벽돌을 쌓듯 뼈는 매일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공사를 담당하는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파골세포는 오래된 뼈를 부숩니다. 그리고 조골세포는 새로운 뼈를 만듭니다. 젊었을 때는 이 두 세포가 서로 균형을 이루며 뼈는 단단함과 탄성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파골세포의 속도가 확 빨라집니다. 즉, 부서지는 속도가 채워지는 속도보다 빨라지는 순간 뼈는 속이 비기 시작합니다. 겉에서 보면 멀쩡합니다. 하지만 내부는 서서히 스펀지처럼 구멍이 생기고 약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뼈가 단단하지 않아 비어가는 병. 생각해보면 뼈는 마치 다리 기둥과 같습니다. 평소엔 그저 존재할 뿐이지만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위에 놓여있던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진 뒤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몸이 되는 것.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뼈는 늙어도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뼈는 한번 약해지면 끝이야.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뼈는 자극을 받으면 다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 그 자극이 바로 하중입니다. 뼈는 두드리면 대답합니다. 움직이면 반응합니다. 쓰면 다시 단단해집니다. 마치 나무가 바람을 받아야 튼튼해지는 것처럼, 흙이 밟혀야 단단해지는 것처럼 뼈는 충격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면 움직이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넘어질까봐, 더 아플까봐, 운동하면 뼈가 다칠까봐. 그래서 점점 움직임을 줄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움직임을 줄이면 뼈는 더 빨리 약해집니다. 안 움직여서 약해지고, 약해지니까 더 안 움직이고, 이 악순환 속에서 뼈는 더 빠르게 비어갑니다. 임정희님은 해답을 의도적으로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연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문화센터에서 하는 에어로빅 같이 안 갈래? 집에만 있지 말고 사람도 만나고 음악도 듣고 그냥 흔들면 돼. 처음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냥 해보자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첫 수업날 음악이 켜지고 발은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늘 무겁고 뻣뻣하던 허리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 호흡이 깊어지고 생각이 조금 밝아지고 몸이 생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뭔가 다르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몸의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하게 쌓였습니다. 에어로빅 시작 후 한 달, 임정희님은 탈의실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며 땀에 젖은 자신의 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익숙한 통증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움직임이 뼈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뼈는 충격을 기억합니다. 발끝에서 올라오는 작은 충격이 조골세포에게 지금 뼈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조골세포는 그 신호를 받아 뼈 속에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얇아진 부분 메우기, 깨진 틈 보강, 약해진 구조 강화. 마치 오래된 흙길이 계속 걸을수록 단단해지듯 뼈도 움직임으로 강해집니다. 에어로빅의 특징은 수직 충격으로 골밀도가 증가하며 근육과 균형의 강화로 인해 낙상을 예방하고 리듬과 집단 활동으로 지속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움직임보다 마음이 먼저 살아야 몸이 따라오는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수업에서 웃음과 연대감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회복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허리가 아프던 사람도, 발목이 불편하던 사람도 함께 웃으며 움직이면 몸이 기억을 되찾아 줍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뼈를 만든다. 30년 후 임정희님의 골밀도는 정상, 허리는 아프지 않고 걸음은 또렷합니다. 의사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상 범위입니다. 골다공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정희님의 마음속 단 한 문장. 아, 내가 나를 지켜냈구나. 뼈는 계속 만들어지고 무너지는 속도보다 채우는 속도가 빠르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음악 한 곡, 발을 가볍게 두드리기, 사람들과 웃으며 움직이기, 운동이 아니라 삶이 다시 움직이는 경험이 시작됩니다. 지금 영상 앞에 있는 여러분, 움직임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나요?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불편해서, 나이가 있어서 움직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움직이지 않아서 약해진 것입니다. 멈춘 곳에서 다시 움직이면 됩니다. 실천 가이드는 음악 한 곡 틀기, 천천히 일어나기, 발 구르기, 팔 흔들기, 깊게 호흡하기,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5분이 뼈를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뼈는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의 작은 움직임이 내일의 더 단단한 걸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음악 한 곡 틀고 천천히 몸을 흔들어 보세요. 당신의 뼈는 아직 살아있고 삶은 여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의 유쾌한 나날들을 기대하며 다음 영상 때까지 즐겁고 건강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